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 방산 요즘 계속 승전보 올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거 참 좋은데 라고 했던 무기가 있죠.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건데 이게 참 좋은데 왜 이건 빨리 승전보가 안 나오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가 최대 500대 정도 이 천무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에게 하이마스 500대를 사겠다고 구매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 독일 눈치 보고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는 마음이 급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천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여론이 확 올라서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스텔스 대한미사일이 지금 이제 서방에서는 대세를 이루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스텔스 대한미사일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단신 5개 먼저 보겠는데요. 인도의 항공모함 이야기부터, 루마니아도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이 나토 국가입니다. 여기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 18대를 발주했다.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정말 이 바이락타르라는 이 회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도가 벌써 자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의 공식 취역과 작전 운용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미그 29K 전투기를 얹고 곧 훈련에 나선다는데 너무 빠른 전력화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프랑스로부터 공격 원잠 도입의 선행 사업 성격으로 4척을 도입할 예정인 스콜펜급 잠수함의 브라질형 리치엘로함이 브라질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브라질 해군 최초의 AIP 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형 공격 원잠 도입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파상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있는 크림반도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지역에 드론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 각지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을 긁어모아 집중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능이 안 나오는 방공 시스템을 집중 배치한다고 무엇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B-52H 전략폭격기를 스칸디나비아에 또 띄웠습니다. 북해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상공을 거쳐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는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입구까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래도 최근 발트 지역으로 복귀한 러시아의 마샬 유스티노프 순양함 전단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루마니아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 운용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튀르키예로부터 18대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무장 패키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 17개국이 바이락타르 운용국이 되었는데 정말 틈새 시장 공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인도가 비크란트 33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인수를 하고 바로 그냥 작전 배치를 선언하는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니,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더니, 그래도 인도가 아준 전차 개발할 때는 50년 걸리고, 그 다음에 테자스 전투기 40년 걸리더니, 이 비크란트 항모는 33년 걸렸으니까 점점 빨라지긴 빨라지네요. 아무튼 인도 이야기였고, 브라질이 프랑스로부터 스콜펜급 잠수함 한 척을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져오고, 2척, 3척, 4척, 2, 3, 4번 하면 브라질에서 현지 라이센스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수함 건조하는 기술을 익힌 후에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지금 슈프랑이라고 하죠. 그 바라쿠다급을 바탕으로 브라질 현지화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거든요. 브라질도 비핵 국가죠. 그리고 브라질도 과거 우리나라처럼 핵 개발 의혹이 있었던, 그렇게 해서 시체말로 걸렸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비핵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서, 브라질을 하는데 브라질은 비핵 국가인데도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라고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연구 영역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말을 적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 핵잠수함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 프랑스를 계속 저울질시키고, FX 사업부터 저울질시켜서 라팔하고 수포원에서 경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을 하는 것을
얻어냈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뭔가 슬기로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림반도 지금 뭐 거기에 있는 S300, S400 다 파괴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야, 안 되겠다. 판치르, 토르, 부크 이런 저고도 방공망 이런 거 대량 투입해. 크림반도 지켜야 되니까. 공군기지 3개 있죠. 해군기지, 흑해함대 기지 있죠. 이거 지켜야 되고 또 더 중요한 케르시 대교 이거 곧 끊을 것이다. 아직은 끊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난 갈 사람 빨리 다 가라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야전 방공망 또 저고도 방공망 대량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판치르인데 이런 것들 성능 형편없다. 까보라다. 까보니까 러시아잖아 라는 게 판결이 났는데 가서 무슨 활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B-52 폭격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2대를 지그재그로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똑바로 보내고 해서 이건 이제 에스토니아까지 가서 정말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까지 그냥 보내버렸고 이건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해서 칼리닝그라드가 이제 발트 함대 있는 곳 아닙니까 러시아 여기를 또 압박하고 왜냐 이 애드미럴 그 유스티노프 이 전단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영국 이 내해 쪽으로 쑥 들어오려고 했었죠. 그걸 이제 영국 23형 호위함이 틀을 막아가지고 도로 이제 나가서 도버해협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데마크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아마 발트 쪽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은 그 발트 쪽으로 들어오는 딱 데마크 있는 요 지점쯤에 유스티노프 전단이 있고 그 지점 상공을 인근을 이렇게 2대의 B-52 폭격기가 지그재그로 하나는 똑바로 이렇게 해서 너 죽는다 라고 하는 무력 시위를 해서 서로 간에 지금 정말 자극적인 핑퐁 게임을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나토가 해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루마니아도 이렇게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18대 주문했답니다. 정말 대박 터졌습니다. 장인은 사위를 잘 만났고 사위는 장인을 잘 만났어요. 아주 뭐 이건 궁합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물이 좋은 거니까 이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만드는 기술이사가 바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사위죠. 그래서 대박이 또 터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스텔스 대함 미사일이 서방 세계 대함 미사일의 표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차세대 대함 미사일로 NSM을 선정하고 기존 수상 전투함은 물론 앞으로 전력화될 모든 전투함에 NSM을 탑재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스텔스 대함 미사일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해군이 현용 F-100 알바로 대 바장급 이지스 호위함과 차세대 F-110 이지스 호위함의 주력 함대함 무장으로 노르웨이제 NSM을 선정하고 미사일 도입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스페인어권 방산 전문 매체 인포 디펜사가 현지 시각 9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군은 하푼을 대체하는 차세대 함대함 미사일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을 선정했으며 신규 건조 중인 F-110에는 건조 단계에서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알바도로 대 바장급 호위함은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오버홀 공사 때 NSM이 탑재될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국방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는 있지만 콩스버그는 NSM 운용국 명단에 노르웨이와 폴란드, 독일,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루마니아, 캐나다, 호주에 이어 스페인을 추가함으로써 스페인 해군의 NSM 도입을 공식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NSM은 콩스버그가 개발한 소형 아음속 스텔스 대함 미사일인데요. 스텔스 형상 설계와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기술 채택으로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열형상 시커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를 방사하지 않아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대단히 어려운 미사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NSM은 길이 3.95m, 중량 410kg에 불과해서 소형 함은 물론 항공기 탑재도 용이하고 탄도 중량은 하푼의 절반 수준인 125kg에 불과하지만 고성능 열형상 시커를 이용해 적의 함교나 전투정보실을 직격할 수 있어 치명성은 기존 대함미사일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방 각국의 스텔스 대함미사일 채용은 한때 논란이었던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아음속 스텔스 대함미사일 도입 논쟁에서 스텔스 대함미사일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아직 스텔스 대함 미사일 도입 계획이 없는 우리나라, NSM 도입 또는 유사 무기체계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개발했고 미국이 그걸 또 들여가서 자기네들이 또 JSM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도 표준으로 채택하니까 이게 얼마나 세겠습니까? 사거리는 185km에 불과해서 요즘 뭐 250, 400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이런 상황하고는 조금 사거리가 짧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건 스텔스다. 그래서 뭐 250, 400 이렇게 해서 웨이포인트 찍고 들어가고 뭐 동시 타격하고 이렇게 안 해도 이거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쪽바로 날아가도 된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 185km라도 그냥 된다. 250, 400km는 어차피 웨이포인트 찍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되기 때문에 400km라도 그건 뭐 해봐야 200km밖에 못 간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갈 때 마지막에 이제 스텔스니까 어쨌든 이 형상적으로는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하푼이라도 또 우리 해성 미사일도 마지막에 들어갈 때 시커를 켜죠. 거기서 이제 레이더를 막 방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덩치 큰 쇳덩어리가 오는 거야. 해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이제 군함이니까 그걸 향해서 돌입하죠. 그러니까 적은, 즉 상대 군함은 레이더파가 방사가 되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레이더는 쫙 파가 들어오니까 어디야? 저쪽이네? 그쪽에다가 이제 미사일 날리고 또 기관포 날리고 이렇게 해서 요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레이더 하지 않고 패시브로 적외선으로. 적외선이 뭡니까? 그냥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걸 이제 뒤집어서 보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뭐 레이더파도 방사되지 않죠? 생긴 건 스텔스죠? 이러니까 요격하기가 힘들다. 뭐 보여야 요격을 하죠. 자, 그래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마 2.5짜리 이런 거보다는 안 보이는 게 좋다. 또 이거는 워낙 파도에 딱 갖다 붙어가지고 가면서 시커로 지금 오고 있는 저 너울 파도, 저게 이쯤 와서는 이만큼 파도 칠 테니까 나는 이렇게 들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해서 가니까 더욱더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게 안 보이는 것이 납작 붙어서 오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거 우리도 빨리 도입하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F-35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35 대함 타격용으로 쓰려면 어차피 JSM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JSM을 도입할 때 군함용으로도 추가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미사일 잘 만드니까 좀 소량이라도, 소량은 이제 시장성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폴란드가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의 K239 도입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위산업의 정체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27일 마리우스 부아치아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한국의 K239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폴란드는 미국의 M142 하이마스를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며 긴급 소요를 메우기 위해 K239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과 포트폴리오 등 복수의 방산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9월 4일 보도했습니다. 아미 리코그네이션은 폴란드군은 현재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BM-21을 포함해 체코제 RM-70, 폴란드 국산 WR-40 등 179문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보유 중이다 라며 폴란드는 이들 구형 다련장 로켓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미국에 500문의 M142 하이마스 구매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폴란드 측의 이번 하이마스 대량 구매 요청에 석 달 넘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8년에도 20문의 M142 구매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었는데요. 미국은 약 2년간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0년에야 판매 승인을 내줬지만 계약 체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하이마스를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지 포트폴리오는 바르샤바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파트너는 미국이나 독일, 유럽이 아니라 머나먼 한국이 될 것 같다 라며 폴란드는 M142 하이마스를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며 다급한 군사력 현대화 소요를 메우기 위해 한국의 천무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대량 구매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폴란드가 발주한 M142는 동부전선의 최정예 부대인 제16기계화 사단의 포병여단 BM-21을 대체하기 위한 소요로 발주되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발주한 하이마스 인도가 계속 늦어지면서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적기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239 천무 시스템은 전투 중량 31톤으로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장비지만 화력 역시 2배로 12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 탄인 230mm 로켓은 45km의 사거리와 한 발당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유도 로켓이고, 유도탄인 239mm 로켓은 80km의 사거리와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239mm 로켓을 더욱 개량해 램젯 엔진을 장착한 사거리 200km의 유도 로켓이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군의 밀집 기갑 부대나 요새화 시설을 원거리에서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KT즘 3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400mm 대구경 고위력 유도로켓 천무2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하이마스 판매 승인을 좀 더 미뤄서 500문의 폴란드군 차세대 다련장 로켓 사업은 전부 우리 천무가 석권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천무. 제가 계속 천무 이거 좋은데, 천무 이거 좋은데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UAE가 구매를 해갔는데 비보도를 전제로 구매해갔죠. 그렇지만 자기네들 또 홍보 영상에 또 얹었어요. 그래서 UAE도 가져갔는데, 아니 이거 폴란드는 왜 하이마스를 자꾸 기웃거리냐 이거 하지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저희 염원이 성사되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화 디펜스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무 31톤 여기에는 이 하이마스의 그 227mm 로켓과 같은 그런 탄이 12발 들어가고 하이마스는 6발 들어가죠. 그러니까 MLRS 하이마스의 곱하기 2의 위력인 MLRS의 한국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천무를 대량 생산해서 쫙 군단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원하면 우리 육군이 쓰려고 납품하려고 만들었던 그거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 지금 16기계화 사단, 우리 K2 전차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K9 자주포 갖고 와서 완전히 현대화 무장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다련장 로켓 그게 한 개 대대 넣는다고 하는데 넣어야죠. 그러려면 우리 거 사야지. 지금 미국 안 주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하이마스의 가격은 우리 한국군 납품 가격으로 봤을 때 한 30억 원. 그리고 하이마스는 미군 납품 가격을 봤을 때 최근에 납품 단계 한 46억 원. 그러니까 성능은, 화력은 우리가 곱하기 2인데 가격은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싸요. 우리가 한 7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성비 좋죠. 그리고 폴란드는 500문 이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현지 면허 생산하고 싶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또 안 해줘요. 왜? 탄에 또 아주 비밀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해준다 이거죠. 탄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군단급 이 다련장 로켓 시스템 해서 구룡 갖고 있었죠. 그 구룡 133mm 이거 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사격할 수 있는 어댑터 해가지고 40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천무 로켓 시스템에. 그러니까 구룡탄 지금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천무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GMLRS처럼 우리도 여기다가 이제 유도로 시스템을 해서 80km를 날려보내요. 그리고 천무2 이거 400mm 이거 이제 4발 들어갑니다. 이건 12발이고 요거 4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 300km는 날아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천무2. 그리고 이건 KT즘 완전히 그냥 관통해가지고 열압력탄으로 그냥 뭐 소멸시켜버리는, 이거는 2발 들어가요. 엄청난 위력이에요. 이거 동영상 봤는데 정말 끔찍하게 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천무를 사가게 되려면 미국이 계속 독일 눈치 보고, 독일이 폴란드가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마치 일본이 우리가 강해지는 걸 원치 않듯이 그래요. 그래서 독일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해서 하이마스 500대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폴란드가 지금 이런 여론이 더 끌어올라서 그래 한국 하자, 라이센스 하자, 가격도 싸다, 이렇게 빨리 마음이 확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혹시 폴란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렇게 댓글 적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